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창펑자오 이번 시장 사이클에서 비트코인 가격 50만에서 100만 달러 예측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낸스 전 공동 창업자이죠. 창펑자오가 이번 시장 사이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3억 8,200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그 전망에 대한 이유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게 정부와 기관의 이 디지털 자산 관심 증가,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도입 등을 근거로 이러한 전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ETF와 이 비트코인의 제도화는 가격 상승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지만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ETF가 이 전통적인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거래되는 자금의 대부분이 기관 자금임을 강조하면서 대부분의 ETF가 비트코인 기반이라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와 기관의 이 비트코인 수요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부 정부가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이 4월에 7개의 추가 비트코인을 매입해서 보유량을 약 6,170BTC로 늘렸다고 합니다. 부탄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지금 채굴을 하고 있고, 각 국가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미국도 이미 이제 비축안을 내놓고 있고, 그 압수한 비트코인을 지금 이제 비축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비트코인을 축적할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요적으로 볼 게 이제 기관과 기업들의 이제 투자들이에요. 비트코인 채택 기업 시총 200조 달러 주도라는 기사인데,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이제 주체들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이제 기업, 기관, 그리고 정부까지 모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요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재와 미래 간의 괴리를 활용한 이 확장 가능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 시가조약이 100조에서 200조 달러로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 아담백에 이렇게 이제 전망을 강력하게 하는 이유는 이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이퍼 비트코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트코인이 전 세계 기축화폐로 자리 잡는 미래를 뜻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신뢰받는 자산으로 부상할 것이다 라고 관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달러 넘어서 50조 달러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자, 비트와이즈 CEO 헌트 호슬리 같은 경우 최근 트윗을 통해서 기관, 자문사, 기업, 그리고 심지어 국가들의 적극적 진입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주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구글에서 비트코인 검색량이 이 장기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뭐냐? 결국엔 개인 투자자들은 관심이 없다. 지금 현재. 근데 기관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향후 5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금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와 달러까지 대체할 잠재력을 지닌 무국적 디지털 자산이다 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기관 투자자의 최근 이 내용들, 투자 내용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 3주간 암호화폐에 55억 달러를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산운용사인 코인쉐어스,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코인쉐어스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3주간 디지털 자산에 총 55억 달러,
약 7조 6,010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시어스 최신 보고서, 이 디지털 자산 흐름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에만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2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자금들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게 다 기관 자금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은 세 번째 연속 주간 유입을 기록하고 있으면 지난주에만 20억 달러가 유입됐고 최근 3주간 55억 달러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9주 연속 대규모 유출이 이어졌던 시장 분위기가 극적으로 전환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건 결국에는 기관 자금이라는 거,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최근에 자금 흐름들 급격하게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ETF도 명확하게 최고점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들, 최근에 2025년 4월 말에 최고점을 찍고 다시 유입되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ETF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를 초기에는 했었는데 이제 기관 투자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금 흐름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비트코인 디지털 큰 부산 국부펀드 기관들 대거 매입 중이라는 기사죠. 자, 국가 차원의 투자 기관입니다. 국부펀드라는 건 결국엔. 그리고 대형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매입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지수 펀드, ETF와 현물 시장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개인 투자자는 매도를 하고 지금 국부펀드나 대형 금융기관들이 오히려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기관사업부 전략 책임자 존 더거스티노는 최근 CNBC에 출연해서 이 같은 흐름을 진단을 했는데, 비트코인의 현재 인플레이션과 거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과 유사한 자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소성, 불변성, 그리고 정부 주도의 이동 가능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비트코인은 금과 아주 유사하게 거래되고 있고, 이러한 원칙을 믿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상적인 방식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금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자산을 꼽자면 그 리스트는 매우 짧은데 비트코인이 그 안에 포함된다는 거죠. 금과 유사한 자산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쉽지도 않고, 그리고 그 희소성으로 따졌을 때 오히려 금보다 비트코인이 지금은 더 희소성이 높죠. 왜냐하면 금이라는 거는 어떤 채굴을 해서 더 찾아낼 가능성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딱 2100만 개라는 명확한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 채굴할 수 있는 숫자가. 그래서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게 금보다 오히려 더 높아요, 비트코인이.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를 자극한다라고 보고 있고, 코인베이스 임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국부펀드 이달 비트코인 조용히 매집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 ETF 투자 흐름 변화 중 기관 투자자 주목 모여라는 기사고요.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블랙록 디지털 자산 담당자 로버트 미치닉은 비트코인 ETF의 투자 유입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치닉은 이런 변화가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의 지배력을 다시 부활시킬 가능성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출범 초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 고액 자산가, 소수의 인플루언서들이 주요 투자층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의 수는 줄어들고 있고 매분기, 그리고 대신 기관 투자자와 자산관리 고객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ETF로 새로운 투자가 유입되고 있지만 주체는 개인 투자자가 아닌 대형 기관 및 자산관리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명확하게 이제 주체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기관 투자자 비트코인 수익률 확보에 관심 집중이라는 기사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 수익률 다변화, 이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에 이유가 있어요. 기관은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매도하지 않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출을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매입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이제 자산들은 이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수익률 면에서도 아주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뉴햄프셔, 이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미국 비트코인 비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각 주별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뉴햄프셔 이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제정하며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라고 하는데, 해당 법안이 재밌는 게 이 공화당의 이제 키스 하원 의원이 발의를 했고, 민주당 의원 크리스 메갈리어와 캐리 스피어가 공동 발의를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여당인 공화당만의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도 지금 끼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결국에 이 법안이 공식적으로 서명된 이제 법제화가 된 거고, 민주당 쪽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일부 알 수가 있어요. 미국 뉴햄프셔 주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른 주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각 주마다 이런 투자들이 또 들어갈 가능성들도 높겠죠. 자, 그리고 번스타인의 전망 향후 5년 내 미국 내 그 기업의 5년 내 기업의 비트코인 투자 3,300억 달러 전망이라는 내용입니다. 자사운용사 번스타인은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 자산으로 채택해 총 3,300억 달러, 약 456조 600억을 투자할 전망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의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을 활용해 재무 전략이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확산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분석에 따르면 공공기업들이 약 2,050억 달러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공공기업이에요. 공공기업. 공공기업도 들어가 있고, 이 중소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기관 자금을 이끈다. 케빈 오리어스 포트폴리오 공개라는 기사고요. 유명 투자자 케빈 어리가 이 비트코인을 진지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 전통 주식 지수와의 동조화에서 벗어났다라고 지적하면서 비트코인이 독립적 자산군으로 성숙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보고 있어요. 과거에는 S&P 500이나 뭐 다우지수, 뭐 나스닥과 같이 비트코인이 등락을 같이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이. 그리고 금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비트코인도 가치 저장 수단이자 해지 수단으로서 기관에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주요적인 포트폴리오에 들어갔어요. 지금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는데 비트코인이 1.5%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낮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전체 암호화폐 관련 자산 19%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 같은 기업들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관이 암호화폐에 진입할 때 기본 선택지는 이더리움이 아닌 비트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효용을 이해하고 나서야 접근할 수 있는 자산이고, 이더리움에 접근하는 데에는 조금 장벽이 높아요.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은 좀 단순한데 이더리움은 이해하기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접근하는 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좀 더 선호되는 현상들을 알 수가 있죠. 블랙록 CIO도 비트코인은 있고 이더리움은 아직 없다라고 하는 것들,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주요적인 자산으로서 투자의 최우선 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서 들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미 기관 포트폴리오 내 확고한 자리를 차지했지만 이더리움은 아직 투자 논리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이더리움에는 아직
의문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고 이걸 투자하는데 장벽이 높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더리움은 항상 여전히 2위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희소성이나 어떤 이제 다른 요소들도 지금 비트코인만 못하죠. 이더리움이. 왜냐면 이더리움은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다른 경쟁할 수 있는 대체제들이 있고 비트코인은 대체제 자체가 없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코인베이스 기관 대상 비트코인 펀드 출시 예고, 연수익률 최대 8%. 코인베이스가 기관 대상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한다라고 해요. 왜 이런 것들을 출시할까? 결국에는 기관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기관 대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기관들이 그만큼 비트코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요소예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4월 주식시장 하락속 두각 전통금융 해칭 수단으로 주목. 결국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뭐 정책들도 계속 비트코인에 주요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ETF 도입을 약속하고 있고 감시 시스템 또한 규제도 시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이제 정책들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내용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도 이렇게 따라가야죠.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비트코인 강세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비트코인 전망. 이거는 다음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방송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결론적으로는 뭐냐? 정부와 기관의 디지털 자산에 관심이 증가하고 현물 상장지수 펀드 도입 등을 근거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전망된다라는 게 지금 청펑자오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이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